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시편에 이어서 11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백홍강 한 정중앙, 정중앙에 있는 큰 섬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도 관광 배들은 전부 그 백홍강 정중앙, 정중앙이니까 얼마나 넓겠습니까? 마치 바다 같아요. 강같지가 않아요. 하도 넓어가지고. 그래서 그 정중앙에 있는 섬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는 모든 관광객들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넓게 펼쳐진 그 경치, 경치를 뭐 촬영을 하느라고 촬영도 하고 뭐 아주 신바람이 나 있어요. 예. 그래서 강 한복판으로 들어가니까 마치 진짜 바다 같아.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이렇게 메콩강을 따라서 한 40분 정도 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음, 옛날에 그 노젓는 배에다가 그 뭐야 모타를 붙여가지고 가기 때문에 배 속도가 노젓는 배 속도가 아니라 모타의 속도이기 때문에 엄청 빨리 갔는데도 이렇게 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정도 바다처럼 넓어요, 이 강이. 에, 그, 이윽고 강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에,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여의도의 한 두 배, 세 배 정도 크기라고 그래요, 이 섬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그만 섬에서 어, 베트남 전쟁 때, 그러니까 미국하고 베트남 전쟁이죠. 최고의 그 작전 요충지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공방이 엄청 치열했다고 했습니다. 이윽고 이제 우리는 이 섬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들어갔죠. 이 섬에는 여러 갈래 그 수로 물줄기가 뭐 동서남북으로 거미줄처럼 이렇게 엉켜 있어요. 막 가지고 현지인들이 아니면 도저히 한번 길을 잃으면 큰일 나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수로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수로는 그 한 대의 이 배가 겨우 다닐 정도, 그 정도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배를 지나가다가, 어, 손을 뻗으면 양쪽에 있는 큰 갈대 줄거리가 엄청 많아요. 갈대 줄거리를 손 뻗어서 잡을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수로가 좁아. 그런데도 이 배가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 수로를 지나는데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양쪽에 에, 뭐, 뭐 야자수 같기도 하고 뭐 커다란 갈대, 나무처럼 갈대가 커요. 굵고 엄청난 이 풀들이 마치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이렇게 아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그 햇볕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덜 뜨겁더라고. 사람들이 그 배가 지나가면서 어, 호기심으로 양쪽에 그 수로 언덕에 있는 갈대 숲을 만지기도 한대요. 이렇게. 이렇게 길게 손을 뻗다가는 큰일 난대요. 왜냐하면 이, 이 작은 수로지만은 악어들이 있어요. 악어들이 있어가지고 길게 손을 뻗다가 손목이 잘리는 경우가
간혹가다 발생을 한대. 그래서 가이드가 절대 손 뻗지 말라고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이렇게 보니까 배가 지나면서 어, 지나온 그 뒤를 보니까 누런 흙탕물 속에 뭔가가 꿈틀거려. 어, 영락없이 악어야 이게. 그래서 손을 절대 밖으로 에, 뻗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만큼 사고가 가끔 그렇게 났다는 얘기야. 건강한 사람들. 이 섬은 그 개발이 안 된 그 자연 그대로, 그래, 사람은 살지 않고, 그러니까 악어, 거북이, 뭐 원숭이, 또 코브라가 그렇게 많아. 그리고 독충, 대형 파충류 등등, 하여튼 이런 동물들이, 위험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가이드가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매사에 조심해야 돼요. 이런 관광을 가면은. 그리고 사람을 삼킬 만한 정도의 큰 뱀도 있다고 그래요. 등골이 오싸가지. 예. 그래서 배는 주로 그 이렇게 조그마한 수로를 따라서 꼬불꼬불 이리저리 이렇게 쭉 가더니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그런 곳에다가 어, 배를 대주더라고. 그래서 땅을 밟고 그 내리는 관광객들에게 또 당부하기를,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각자가 알아서 조심해라. 어, 해로운 파충류나 독충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배에서 내리는 바로 옆에 큰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들이 온다는 시간을 맞춰 놨는지 넓은 그 레스토랑 같은 그 어, 식탁 위에 약간의 기본적인 것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식으로 뭐 거창한 식사가 아니라 에, 이미 이제 이 식사 요금은 관광 요금에 다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간단한 식사예요. 그 뭐 간단한 토스트나 뭐 계란 후라이 이 정도 아주 간단한 식사죠. 에, 나는 그래서 우리 일행은 어, 바깥이 더 좋아. 구경하면서 먹는 게. 그래서 토스트와 커피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죠. 밖에 그 식단에. 어, 이렇게 식사를 간단하게 끝내고 우리는 곧바로 가이드 할아버지 안내를 받아서 초라한 농가 같은 집으로 갔죠. 막 웅장하지 않고 마치 농가 같아. 예. 집 뒤에는 그 땅속에서 퍼 올려 쓰는 펌프식 어머니에 놓여 있었어요. 어, 그래서 하도 이제 더워서 우물로 가서 세수 좀 하고 싶어가지고 막 손으로 눌러서 하는 펌프식 예, 그런 그 펌프식 수도예요. 우리가 이게 누르면은 우리가 시골에서 쓰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막 위에서 막 누르면 이제 물이 나와. 그래서 막 손을 이제 아주 세수나 좀 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 자루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팔뚝만한 거기 도마뱀, 도마뱀도 새끼손가락만한 도마뱀도 있고 그렇게 밀림에서 사는 도마뱀은 팔뚝만 해. 크기도 다양해요. 도마뱀이. 그래서 그 큰 도마뱀이 쏜살같이 뛰어나와가지고 숲으로 막 도망가는 거야. 이 도마뱀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아마도 뭐 아주 여자 같았으면 비명을 질렀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던 놀래가지고 도마뱀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불청객이 온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땀이 흐르는 그 얼굴에 찬물 좀 한번 대볼, 얼굴 씻어보려다가 아주 뭐 느닷없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만두고 가려다가 그래도 이왕에 왔는데 어, 얼굴에 찬물이라도 한번 대보자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봤어. 보니까 다시 다가가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한 중간 정도 작은 도마뱀 한 두세 마리가 또 쏜살같이 밖으로 뛰어나와서 막 도망가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이놈들은 그 아까 큰 놈이 움직일 때 침입자가 무서워서 나오지 못했다가 숨어서 관찰하고 있었던 거죠. 침입자가 또 접근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용감하게 탈출을 했던 것 같아. 예. 결론적으로 침입한 내가 나쁜 것이지 이놈들이 나쁜 게 아니야. 음. 이놈들이 원주인이야. 우리는 침입자고. 예, 정확하게 따져보면. 하여튼 뭐 지하수라 그런지 물은 차갑고 시원하고 참 좋았어요. 대충 씻고 이렇게 에,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은 안 생겼어요. 얼굴만 씻고 그냥 음, 마쳤지. 그래서 이제 대충 얼굴을 씻고 닦으면서 집 뒤에 있는 그 이것저것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 앞쪽에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 순간적으로 판단하길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겼구나 하고 급히 이제 가보니까 눈앞의 광경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그 굵은 뱀인데 뱀통의 그 굵기가 마치 그 어린아이 머리 정도 큰 굵기야. 그 정도로 뱀이 커요. 야, 그런 뱀은 난생 처음 봤어. 그 커다란 뱀이 한 청년의 그 목을 휙 안고 이렇게 있는 거야. 어, 아주 큰일 났다. 어. 그 청년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 놀라고 있는 사람들은 한 일곱, 여덟 명 있는데 저만큼 떨어져 있어. 뱀이 무서우니까. 다들 그 떨어져 서 있으며 나 또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무서워가지고. 음. 알고 보니까 이 에, 베트남에 그 체류하고 있는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베트남어 할 줄 아니까 어, 청년 쪽을 향해 걸어가면서 어,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건너편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한테 향해 손짓을 하는 거야. 오라고.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뭔가 좀 이상했어. 뱀이 그 청년을 칭칭 감고 그 커다란 뱀이 그 멀쩡히 서 있단 말이야. 어, 저 청년은 분명히 쓰러져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태연히 그냥 서 있어. 어, 근데 앞에 서 있는 관광객들 향해서 이렇게 손짓을 부르면서 웃고 있는 것이야. 어, 뱀이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는데 모든 의문점이 풀어졌어요. 사고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애완용 뱀, 애완용으로 키우는 뱀이야. 그래서 이 뱀 가지고 뱀 쇼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이 뱀은 수년 동안 여기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길들여가지고 온 에, 애완용 뱀. 지금 그 손님들에게 환영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환영식 치고는 참 무시무시한 환영식이죠.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여자분이 비명을 질렀던 게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그 큰 뱀이 사람을 칭칭 감고 있으니까 비명을 질렀던 것이죠. 처음 봤던 그 여자가. 안심해도 되니까 한 사람씩 목에 뱀을 한번 걸어봐라 하고 뱀을 주려고 하는 거야. 아이고. 뱀이 무서운 것은 고사하고 저놈의 무게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 어림잡아도 대충 대략 한 사람의 무게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 할 것 같지가 않아. 아무도 희망자가 나서지 않아. 이제 무서우니까.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남자도 아닌 여자가 배짱 좋게도 앞으로 나서 보니까 호주에서 온 백인 여자야. 야, 서양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체격 하나만큼은 참으로 우람하죠. 여자라도. 어지간한 남자보다 훨씬 힘도 좋을 것 같아. 정말로 그 여자는 그 뱀을 목에 감고 기념 촬영하며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 다른 사람도 용기를 얻어서 따라 할 줄 알았더니 뒤를 이어서 희망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어, 뱀이 너무 무서우니까 뱀 쇼는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뱀 쇼는 이제 이걸로 끝났고 사실은 그 오늘의 관심사는 숲이 우거진 그 정글 속 이 섬에서 어,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하고 베트남 전쟁의 흔적을 둘러볼 수 있는 최대 볼거리라 할 수 있는 예,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 기념관.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는 별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아니죠. 근데 백인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나름대로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전쟁 기념관. 예,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 일행이니까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야. 예, 관심도 없는데. 예, 뭐 관광 스케줄이 그러니까. 커다란 나무는 뭐 마치 하늘을 덮을 정도로 큰 키고, 숲속은 막 구덥지근하고, 땅에서 막 훈증이 푹푹 찌어 올라오고, 또, 에, 피어오르는 것처럼 안개가 막 여기저기 뿌옇게, 막 안개처럼 일어나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또한 그 땅 위를 막 기어다니거나 나무로 막 기어다니는 큰 벌레. 어, 혹시 그 독충은 아닐까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어가고. 하여튼 그 10여 분 동안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정거를 이리저리 헤치며 도착한 곳은 이들이 만들어 놓은 전쟁 기념관.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곳의 베트남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초강대국 미국을 이긴 나라는 베트남 자기들밖에 없다. 그 자부심이 아주 대단해요. 분위기상 전쟁 기념관이 아니고 전쟁 승전관이야 이게. 예. 이것은 그 서양의 백인한테는 반드시 보여주는 관광 코스인 셈이야 이게. 이들도 자부심이고. 비디오를 이렇게 틀어주는데 내용인 즉슨 초강대국 미국을 굴복시키고 위대한 승리로 끝냈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분히 그 자기들의 그 승전에 초점을 맞춘 듯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동양인들이야 뭐 그렇다 쳐도 백인들의 얼굴 표정을 봤을 때 썩 그렇게 유쾌한 표정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백인들의 그 엄격결에 관람하게 되는 것이죠. 백인들은. 비디오 상황을 마치니 다음 코스는
땅굴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음, 땅굴이 참 어마무시하게 예, 미국이 전쟁에 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땅굴입니다. 땅굴이라면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기하게도 시멘트를 사용한 그 흔적은 없는데 굉장히 견고해 보여. 시멘트도 아니야 보니까. 왜인가 했더니 뻘 흙이 굳어서 된 것이래. 어, 돌처럼 단단해 가지고 비가 와도 무르지가 않아요. 비가 오면 더 단단해지는 그런 재질이야 이게. 그래서 그런지 전쟁 때 그 파놓은 땅굴이 아직도 훼손이 안 되고 원형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야. 입구에서 땅에 입구에서 땅에 양손을 짚고서 들어가는데 정말 바닥이 단단해 가지고 손에 흙이 하나도 안 묻어요. 한 사람이 들어가려는데도 비좁아 가지고 어, 좌우로 몸을 이렇게 틀어 가지고 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야. 힘들게 안으로 진입해서 한숨을 돌리고 내부를 둘러보니까 비교적 공간은 넓게 되어 있었어요. 몸집이 큰 서양인들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힘들게 들어와서 안을 이렇게 보니까 백인들은 하나도 없어. 동양인들만 들어왔어. 예, 예, 어깨가 넓은 백인들은 못 들어와요. 죽었다 깨나도. 음. 이 말을 듣고 아닌 게 아니라 체격이 큰 백인들은 도저히 들어올 수 없어. 체격이 작은 동양인, 그것도 베트남인들은 동양인들 중에 체격이 더 적어. 그러니 싸우다가 두더지처럼 갑자기 땅굴 쏙 들어가 버리면 뒤에서 쫓던 미국은 그냥 당황이 되는 거죠. 두더지처럼 땅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거 못 잡아요. 쫓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흙이 단단해서 그런지 내부의 공간은 보니까 일개 중대 병력 이렇게 집결할 정도 넓은 큰 공간이 있었어요. 지하 내부에는. 내부에서는 그 밀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찰상용 무기, 그 쇠꼬챙이, 예, 이렇게 쇠꼬챙이를 계속해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작업장이 있어. 예, 쇠꼬챙이를 생산해 내는 거지. 한쪽에서는 부상자를 치료해주는 간이 침대도 있고, 또 한쪽에는 음식을 하기 위한 조리 기구도 놓여 있고, 또 한쪽에는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본부가 있어. 이렇게 산 전체가 지하 도시처럼 되어 있어요. 일개 중대가 아니라 사단 병력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야. 막 동서남북으로 개미 굴처럼 막 2km, 3km, 4km 이렇게 뻗쳐 있대, 지하 공간이. 그러니까 미군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개미 굴처럼 막 얽히고 설켜서 넓은 2km, 3km까지 있다 보니까 그 미군이 쫓아왔어. 베트남인들은 두더지처럼 쏙 들어가 버렸어. 근데 쏙 들어가 가지고 저 2km, 3km 다시 그 뒤에서 쏙 나와 가지고 총을 쏘면 미군들 등 뒤에다가 총을 쏘는 거야. 그래 총을 쏘고 또 얼른 쏙 들어가고 이러니 미군들이 감당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니까. 에, 그래서 모두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구조였습니다. 조금만 불리하면 박스로 쏙 들어가면 돼. 두더지처럼. 아주 간단해. 미군들은 쏙쏙 못 챙기죠. 예. 그래서 그 미국인들이 월남전에서 손들고 철수한 것이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땅속 두더지 게릴라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밀림 전체가 잘 보이도록 아예 나무고 풀이고 싹 없애버리는 고엽제를 대량으로 살포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 보이지. 나무가 없으니까. 어, 그래서 보고 있다가 땅굴 두더지 그래서 뭐 나오고 그럴 때 그냥 사격 쏘는 거죠. 가이드가 말하길 여기에서는 하여튼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뚫렸대. 그렇게 수십 킬로까지 되는 먼 길은 그렇게도 연결돼 있대. 땅속에. 하여튼 공사 사회주는 북한도 마찬가지야. 어, 김일성, 김정은 해서 예, 땅속으로 숨기를 잘해. 왜냐하면 막 위에서 그 비행기에서 막 퍼부으니까 이거 감당하려면은 땅굴이 최고야. 그래서 땅굴이 발달됐어요. 공산권, 중국이나 북한이나 베트남이나 이렇게 보면. 하여튼 우리는 그 속에서 가이드가 말하기를 잘못 길을 들어서면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꼭 같이 붙어 다녀야 한다는 것이야. 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구경을 하고 가이드를 따라서 이제 밖으로 나왔죠. 어, 밖으로 나오니까 땅굴로 들어오지 못한 백인 남자들이 저쪽에 있는 사격장, 사격장에서 여기 온 기념으로 사격을 하는 거야. 월남전 그때 당시 써 씀직한 M1총, M1소총을 가지고 사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M1총 옛날 총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M1총 가지고 기념으로 M1총을 사격을 하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사선이 사격장이기 때문에 사선을 통제해야 하거든.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런데 사선을 통제하는 통제관도 없어. 총알값만 치르면 누구든지 사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아마도 전쟁 당시에 그 상황을 상기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격 통제도 하지 않고 위험한 어, 사격장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백인들은 어, 미국, 베트남 간의 전쟁의 상처를 현장 체험을 통해서 실감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우리 여기 그 미군들은 어깨가 넓어서 못 들어가지만은 한국 병사들은 쫓아갔을 것 같아.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은 어깨가 좁고 한국 사람은 한 중간 정도 되니까 충분히 쫓아갔을 거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했겠죠. 그러다가 또 용감한 한국 군인들은 쫓아가서도 많이 성과가 좋았을 것입니다. 뭐 돌아가셨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 고엽제 같은 것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남들과 같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치기에 빠져 절망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러한
분들을 마음적으로라도 힘을 보태줘야 할 것 같아. 위로해주면서. 물론 뭐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뭐 하여튼 심정적으로나마 우리가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 이걸로 11편을 끝내고 다음 12편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